자, 또 원목을 보시면 자, 간목이죠. 간목을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여무병정, 만약에 이 병화나 정화가 있으면 뭐죠? 우리가 목화통명에서 꽃이 핀다고 그랬죠. 이게 없어버리면 정화나 병화가 없는데 일파 한 무리에 임수와 개수가 있어요. 이렇게 임수와 개수가 있어요. 그럼 뭐죠? 물이 많은 거죠. 그런데 자, 물이 많으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수다. 수가 많으면 목이 뜰부. 목이 뜬다고 그랬죠. 수담목부. 그렇죠? 수담목부. 여기 또 수범목부 이렇게 했죠. 수범목부. 그래서 물이 범람하면 목이 뜬다. 같은 말은 여기 보면 수범목부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병정이 없는데 간목에게 있어서 임수 개수가 있으면 이 일파 한 무리에 임수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무기재지 무토와 기토가 없다. 무토와 기토는 뭐죠? 이거를 제어하는 거죠. 토국수로 이 넘쳐나는 물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토 기토가 없다. 그러면 임수와 개수가 굉장히 기운이 왕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간목이 맥을 못 추고 둥둥 떠다니겠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병정이 없는데 임수개수가 한 무리에 임수개수가 있고 그리고 무토기토가 이것을 제지, 이 지라고 하는 것은 임수개수겠죠.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하지 못하면 이름하여 수범목부, 물이 범람하고 목이 떠다닌다. 떠다닌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다 목이 없죠. 목이 둥둥 떠다니고 없겠죠. 그러면 죽어서도 없어요. 뭐다? 관곽. 자, 관곽은 시체를 넣는 관곽. 곽이래요. 그래서 이 관은 이건가요? 이거고 곽은 이건가요? 위에서 덮는 거? 그래서 이 관곽은 시체를 넣을 그런 우리 사람 죽어서 넣는 관에 그 관이 없다. 그러니까 관이 없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을 짤 나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다목부 또는 수범목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이 많으면 물이 둥둥 떠다닌다. 수다목부. 그럴 때는 뭐다? 토국수로 수를 제지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자, 이거죠. 차언. 이거는 뭐를 말한다? 인수가 태양한 거다. 그렇죠. 간목에게 있어서 임수, 개수는 뭐죠? 수생목으로 인성이 되죠. 그래서 인수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니까 인성이 태왕, 너무나 왕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정월 간목은, 자, 인월의 간목은 비록 병계 병용. 자, 간목인데 인월의 이 간목은 병화와 개수가 이렇게 병용 나란히 쓰인다 할지라도 뭐다? 이 병화 위주, 병화를 위주로 한다고 그랬죠. 왜? 아직은 한기가 남아 있어서 그렇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러게 되면 뭐다? 기제위임이 그 수화기제가 아름답게 된다. 물과 수가 잘 정리정돈되는 게 위임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다. 그러함으로 일컬어서 일파임계 한 무리에 임수와 개수가 무리지어 있고 무기재지 무토와 기토가 이 지는 앞에 임계를 받겠죠. 임수와 개수를 극제함이 없으면 극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수범목부 목이 둥둥 떠다니고 이미 무기위제 무토와 기토가 극제함이 있고 그렇죠? 극제함이 있고 무병정 출간 병화와 절간이 병화와 정화가 출간되지 않았으면 역비격야락 역시 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비상격이네. 상격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간목에게 있어서는 자 우리가 간목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병화나 정화, 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거기에 개수가 있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없고 수가 많으면은 물이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수단목부 또는 수범목부가 된다고 그랬어요. 수범목부, 물이 둥둥 떠다닌다고 그랬죠. 그럴 때 무토와 기토가 있어서 이 수를 잡아주면, 임수나 개수를 잡아주면 목이 둥둥 떠다니게는 안 할 수 있죠. 다만 뭐예요? 꽃을 피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화가 없기 때문에. 화가 있어야만 간목이 꽃을 피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다? 상격은 되지 못한다. 그래서 병화와 개수가 같이 있어야만 상격을 이루는데 이 간목이 꽃을 피울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결국은 상격이 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원문을 볼까요? 여일파무기. 자, 간목에 무토와 기토의 한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지회 금국을 이루고 있다. 자, 무토와 기토가 있고 지지에 예컨대 사유축 금국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이거죠? 금이고 토예요. 그럼 토생금 하죠. 금금목 하죠. 목을 극하죠. 그러면 위제다신약. 자, 뭐냐면 밑에 지지에서 사유축으로 뭐죠? 밑에 지지에서 사유축으로 목이 극을 받기 때문에 강하다, 약하다. 자, 우리가 일간이 강해야 된다고 그랬죠. 강해야 이 재성도 컨트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이나 이 칠살에 견뎌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극을 하는 거고 극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강해야 돼요. 그렇죠? 식신상관도 뭐예요? 식상도 내가 왕해야 기운이 세서 내 기운을 빼낼 수 있죠. 근데 어머니가 강해야 젖을 먹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식상은 뭐예요? 내 기운을 덜어내는 거니까. 근데 어머니가 삐쩍 말라서 기운이 없으면 젖을 먹일 수가 없죠. 나를 설기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 기본적으로 재성이 됐든 관성이 됐든 식상이 됐든 내가 다 왕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왕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살짝 약해도 되는 것보다 인성이 있을 때는 내가 살짝 약해도 된다고 사주명리학 강의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지가 이렇게 사유축 금국을 이루고 있으면 지혜 금국이라고 했죠. 또는 신유술 금국을 쓰면 간목이 힘이 없기 때문에 자 내가 목극토 할 수 있냐 없냐. 왜냐하면 토가 좀 많잖아요. 1파라고 했잖아요. 토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거는 제다신약이죠. 신약하지만 재성이 많아봤자 의미가 없다 그랬죠. 제다신약 사주는 제가 이제 사주 명리학과에서 뭐랬어요? 할아버지한테 예쁜 여자들이 많아봐야 아무 쓸모가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다신약은 내가 재물을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 힘이 세야 내게 재물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내 제다신약 가면 재성이 운이 들어와도 그다지 나에게 그냥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다? 제다신약 사주가 된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부잣집 지배, 빈인,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집은 부유한 집인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다. 그래서 종생, 평생토록 그 말이죠. 평생토록 종생, 마칠종이니까 생을 마칠 때까지, 지금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노고, 고생만 하고 처가 늦게 오는 거죠. 왜냐하면 제다 신약사주는 뭐야? 재물이 없기 때문에 남자에게 재물은 뭐죠? 여성도 부인도 되잖아요. 그래서 처를 늦게 얻거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식이 지체지자죠. 지체된다. 자식도 뭐다? 늦게 얻는다. 그렇죠? 자식도 늦게 얻는다. 어쨌든 제다 신약하게 되면 자 나를 기준으로 내가 극을 하는 게 재성이라고 했죠. 요거는 처도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거는 관이라고 했죠. 관이나 칠살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내가 생하는 거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설기시키는 거 다 이거 뭐다? 식신상관이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면 내가 결국은 뭐다? 신강해야 된다고 했죠. 신약하면 이런 것들 하나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잣집이지만 가난한 사람인 거고 평생토록 일만 하고 고생만 안 하고 처도 늦게 얻고 자식도 늦게 인연이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승은 뭐죠? 이을승자죠. 이을승. 있다. 뭐다? 상문. 위의 문장을 이어서, 이 문장을 이어서 정월에, 인월달에 무취 종화질이 종화의 위치를 따르지 않는다. 취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앞에 문장을 이어서 이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전원, 앞에서 이야기했던 설명은 일파경신, 경금과 신금의 한 무리를 말한 것이다. 지어서도 불능종살, 종살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불능이니까 종살이 안 된다는 내용이고, 차언, 여기서 이야기는 일파무기, 한 무리에 무토나 기토가 있으면, 즉 사지의 금국, 지지의 금국을 해합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삼합이 되거나 사유축이나 신유술 금국이 됐으면,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해합이니까 삼합이 되겠죠. 그래서 지지에서 삼합을 하게 되면 월원이죠. 다문자. 그러니까 월령을 의미하죠. 월원, 다문자. 그래서 월령이 인목이라고 하더라도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역 또한 종제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만 논한다. 뭘로 만든다? 제다 신약으로 논한다. 이걸로 제다 신약으로 논한다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를 풀었으면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간목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묘월달은 굉장히 힘이 세서 종살, 종제, 종화로 논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인월달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묘월이나 인월달은 이목에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야 종살, 종제, 종화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정월은 인월이죠. 인월은 무치 종화질이 종화의 이치를 따르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뭐가 있냐면 간목에게 있어서 인월이나 묘월은 여기에 경금이나 신금이 이렇게 있어도 일파 경신금이 있어도 종살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종제, 종살, 종화로 갈 수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내가 힘을 받는 인목이 있잖아. 인월달, 묘월달, 정월달, 이월달 태어난 간목은 녹이고, 인월은 녹이고 묘는 왕이에요. 왕지죠.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목에게는 든든한 힘이 되죠. 내가 힘이 있는데 왜 따라갑니까? 따라가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금, 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종살로 논할 수가 없다. 종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간목에게 일파무기, 무토와 기토가 있으면 뭐죠? 내가 재성을 극을 하죠. 그렇죠? 근데 나는 내 기운, 내 힘이 하나도 없고 내가 하나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주변에 온통 재성만 있으면 이거는 종제격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일파 무토 기토가 있다고 하면 즉 사지의 금국. 자, 그때 일대 지주에 사유축 금국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뭐죠? 금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자,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 사유축으로 금이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이게 뭐냐면 월원, 월령이 인목이었다, 인월이었다 그 말이죠. 그럼 뭐죠? 이거는 간목에게 힘이 있나 없나요? 힘이 있죠. 왜냐하면 녹이니까. 1월달, 인월달이나 2월달, 묘월달의 간목은 힘이 있어요. 녹이고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밑에 무토, 기토가 있어서 내가 극을 해야 돼요. 또 지지의 사유축이 있어서 극을 받아야 돼요. 괴롭죠. 자, 내가 누군가를 극을 하고 누군가를 스트레스를 하면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힘을 주려고 해도 또 누군가가 나를 막 스트레스 줘요. 나를 극을 해요. 나는 극을 받고 있고 난 또 누군가가 힘을 써야 돼요. 누군가에게 스트레스 주는 것도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뭐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인월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여기 뭐 목이 하나도 없다. 여기 만약에 신유월이다. 그래버리면 정말 간목은 기댈 곳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다행히 신유월이 아니고 인이나 묘월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기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면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뭐가 어쩌면은 그 처갓집에 이렇게
조금만 내가 뭐 능력이 있어도 처갓집 신세는 지지 않는다. 그런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조금만 힘이 있으면은 결코 따라가지 않죠.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 원령에 이 원령에 목이 임목이 있는 경우는 수상. 자 목이 금금목으로 목을 이렇게 치죠. 그러면 간목 입장에서 뿌리가 극을 당하기 때문에 간목이 흔들리죠. 약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불능 정제로 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간목이 무토기토를 따라갈 거냐 말 거냐는데 뭐예요? 나에게는 밑에 내 뿌리 잎목이 금에 의해서 금금목으로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역시 아직은 나의 뿌리가 있어주니까 내가 완전히 항복을 하고 갈 필요는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만 논해요. 뭘로? 제다 신약. 자 제가 이렇게 많죠. 재성이 많은데 내 뿌리가 흔들렸으니까 내가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제다 신약. 재성은 많은데 몸이 약한 것으로 논하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이해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